네, 안녕하세요. 울산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의 김태성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웨비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많은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목소리가 조금 잠겼는데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anti counterfeit이라고 하면은 counterfeit이라는 게 위조를 하다라는 뜻이니까 위조 방지를 위한 포토닉 크리스탈을 우리가 어떻게 엔지니어링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위조 방지 기술과 여러 다양한 어프로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조 방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술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노 입자가 되겠습니다. 이 나노 입자로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여러 다양한 구조를 만들었는지,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어떤 광학적인 그 특징이 나오는지 제가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동영상을 조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와치파인더라고 하는 회사의 위조 감별 전문가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상호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롤렉스라고 하는 이 고급 시계 중에 어느 쪽이 진품이고 어느 쪽이 가품일까를 판단하는 동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스코프가 하나가 있고 수평계가 있고 이런 장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고급 시계를 구매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쉽게 감별할 수 있을까라는 좀 재밌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진짜일까를 한번 마음속으로 정해보시고 어느 쪽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그 기준을 이 동영상을 올리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면을 봤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그 오른쪽이 조금 더 이렇게 빛나 보여가지고 오른쪽이 더 진짜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기계 가공된 부분도 거의 표시가 나지 않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글자를 새겨 있는 기술이 조금 다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뚜렷하게 각인을 난 느낌인데 여기는 보시면 그 각인할 때 조금 그 정밀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이 시계가 갖는 가품과 진품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왼쪽이 정답입니다. 왼쪽이 진품이기 때문에 오른쪽보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덜 가고 이 스크래치 주변에 보면은 이 가공된 정도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유심히 봐야지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이 시계를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은 진품 여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해줘야 되고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이 진품을 유통시키더라도 결국은 이 가품이 같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에 이 가품에 트레이딩 되는 걸 어떻게든지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가품을 저희가 워런티를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기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조 방지 기술은 진입장벽이 낮은 기술에서부터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까지 여러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낮아서 낮거나 높거나. 그리고 여기 보면 Y축도 저희가 여러 개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 문서 같은 경우에 가장 쉽게 쓰이는 게 이렇게 워터마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진입장벽도 낮을 뿐더러 수요가 요즘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바코드가 될 텐데요. 이 바코드는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위조가 당대적으로 쉬운 진입장벽이 조금 낮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고급 잉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내면서 아주 균일한 색깔을 내는 이런 잉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색상을 보고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이렇게 신용카드에서 사용하는 RFID라는 기술인데요. 이 RFID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지가 않기 때문에 이 RFID라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신용카드 위조 방지를 막았을 때 이게 브레이크 이븐 하는 그냥 수지를 겨우 맞추는 정도의 코스트가 약간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저희 앨범 같은 걸 구입하게 되면 이게 태간트라는 게 붙어 있죠. 여기 보면은 바코드도 보이고 색상도 보이고 여러 형태의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요즘 이게 거의 또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기술은 이 포토닉 크리스탈이라는 걸로 가지고 위조 방지 기술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으면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위조 방지 관련된 그 리스크가 낮으면서 시장을 조금 더 독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점이 있는 기술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여기 비교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 기술들 중에 X축은 마켓시어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마켓시어가 낮은 쪽은 이렇게 워터마크가 되겠고, 왜냐하면 잘 사용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이제 바코드가 가장 널리 쓰이는 거죠. 그죠? X축은 성장률인데요. 지금 가장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RFID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잉크가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린 일포토닉 크리스탈이라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 편이지만 아주 앞으로는 성장률이 높은, 그래서 조금은 잠재적인 시장 가치가 있으면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X축이 그 위조를 행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낮다 얘기는 위조를 많이 하지 않는 상품들이고요. X축의 값이 큰 값은 위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 요즘에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그 약 같은 경우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사실은 구분할 필요성은 없지만 사실 위조도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약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건강을 그대로 위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조 방지 대책도 우리가 그만큼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타겟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이렇게 냉동 음식보다는 이런 약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고가이기 때문에 위조를 하려는 노력이 그만큼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위조 방지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 위조 방지를 꼭 할 필요가 있는 이런 의약품이나 그 외에 많이 유통되지만 중요한 이런 제품들에 우리가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위조 방지라고 하면은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명품 시계 쪽에만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고가의 상품에는 고가의 위조 방지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자체는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이 싸면서 위조 방지 효과가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조 방지 기술은 어려움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그 가격 형성되는 그 범위까지 골고루 다 고려해야 되는 아주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그 네이처 리뷰 케미스트리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게 50유로짜리 유로 지폐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략 10개가 넘는 위조 방지 기술들이 이 지폐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폐 표면에 바로 프린팅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새겨진 어떤 재료를 써가지고 지폐에다가 어떤 문양을 새긴 부분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 지폐 중간에 인베디드 되어가지고 표면에서는 관찰이 안 되지만 실제로 종이 내부에 무늬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텍스처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손으로 만져보면은 까칠까칠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의 기술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전히 잉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홀로그램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염료인데요. 이런 염료가 외부에서 자극을 줬을 때 색이 발현되는 그런 형태의 기술들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린팅 자체가 볼록하게 솟아있기 때문에 까칠까칠한 텍스처링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워터마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폐는 그 자체가 위조되면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조를 하려는 노력과 위조 방지를 하려는 노력이 항상 이렇게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위조 방지 기술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잉크나 다른 형태의 그 홀로그램 같은 재료가 아니라 포토닉 크리스탈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위조 방지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하면은 포톤 하면은 광자다, 그죠? 그리고 크리스탈이라고 하면은 결정체가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이 나노 입자가 어떤 주기성을 가지게 되면 빛과의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포토닉 크리스탈은 센서 개발이나 빛을 이렇게 집중시켜주는 레이저나 이렇게 다양한 위조 방지 기술들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자연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색상이 있는데 물감 같은 거는 염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염료 자체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그런 재료인 거죠. 그거와 반대로 이 몰포나비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날개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렇게 블리시한 색상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를 해보면 몰포나비가 내는 이 색상은 물감이라고 해당하는 그 재료가 아니고 이렇게 나노 구조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의 나노 구조가 갈비뼈처럼 생겨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나노 구조가 입사되는 빛과 간섭을 일으켜서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반사를 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염료가 색깔을 내는 거랑 상관이 없이 구조 그 자체가 색깔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럭처럴 컬러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구조색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자연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공작새의 이런 천연빛이나 그 다음에 이런 앵무새의 날개처럼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이런 아주 화려한 색상들은 재료에 의한 색상이 아니라 구조에 의한 색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구조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노 구조를 잘 만들면 빛과의 간섭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노 구조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실은 비싼 나노 공정을 쓰게 되면은 저희가 만 원짜리에 들어가는 위조 방지 필름이 필요한데 나노 공정이라는 그 고가의 공정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품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기술은 이 다이매틱스라고 하는 머티리얼즈 프린터가 되겠고요. 이 머티리얼즈 프린터는 이 잉크 카트리지에다가 저희가 다양한 잉크를 넣게 되면 그 잉크를 그대로 이렇게 노즐을 통해서 분사를 시켜주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잉크는 이 솔루션에 500나노미터짜리에 해당하는 이렇게 실리카 입자를 서스펜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잉크 서스펜션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됩니다. 분사 원리는 이 피에조라고 하는 압점 물질이 고전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면서 여기 아래쪽에 잉크가 분사되는 그런 형태의 원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했고요. 일반 저희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와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잉크젯 프린터를 개조해서 똑같은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연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로 다 중국에 있는 저와는 약간 경쟁 그룹에 있는 그 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인데요. 주로 이렇게 표면에 나노 입자를 액체 형태로 뿌리게 되면 이런 어레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져 있는 입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노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이 논문은 한 평면에 280나노미터 정도 크기의 포토닉 크리스탈 입자와 22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포토닉 크리스탈 입자를 뿌리면 빛과의 간섭을 통해서 이렇게 색상을, 구조색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 실제로 이 A라는 그림은 실제 나노 구조에서 나온 그림은 아니라 아이디어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구조를 만들면 좋을까를 많이 좀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게 플랫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표면에 이 나노 입자를 한 층에 해당하는 입자들만 우리가 가지런하게 한번 뿌려보자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위조 방지로 갈 거고, 그 나노 입자를 우리가 최대한 원하는 형태로 분사를 하고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나와 있는 이제 연구를 보면은 주로 이렇게 멀티레이어 형태의 구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멀티레이어 구조의 형태의 나노 구조를 만들게 되면 제가 뒷부분에 보여드릴 텐데, 그 포토닉 크리스탈 입자를 한 층만 쌓는 게 아니라 복수의 층으로 여러 층을 쌓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밴드갭이라고 하는 특정한 빛은 흡수를 하고 특정한 빛은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형태의 나노 구조로 주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쪽에 이런 나노 구조를 쓰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뷰잉 앵글 인디펜던트라는 말은 어디서 보더라도 잘 보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간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래잖아요. 그거는 그 염료라는 재료가 빛 때문에 그 블리칭이, 그러니까 태화가 되기 때문인데, 이 나노 구조는 구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주 똑같은 형태의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이카스라는 이런 글자가 어디에서 보더라도 90도 각도 정면에서 볼 때랑 5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랑 색상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쪽으로 연구를 오히려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잉크를 만드는데, 그 잉크에는 제가 뿌리고 싶은 나노 입자가 서스펜션 형태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크를 표면에 뿌리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솔벤트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발이 일어날 거고, 나노 입자들은 증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면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 층에 해당하는 모노레이어 구조의 나노 입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목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기판에다가 인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PDMS라고 하는 투명한 비친수성의 소수성의 그런 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DMS를 여기다 뿌리게 되면 드랍릿 자체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 형태가 되고요.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유체역학적인 메커니즘이 일어나는데, 제 연구하는 부분이 이렇게 마이크로 플루이디스이기 때문에 이 작은 드랍릿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미리 조금 예측을 하고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어셈블리를 시키게 되면 이베포레이션이 일어나고 파티클이 남았을 때는 이렇게 도움 형태가 남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작한 그 나노 구조가 되겠는데요. 위에서 봤을 때랑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나노 입자입니다. 그리고 나노 입자가 이렇게 도움 형태로 아주 잘 쌓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똑같은 프린팅 조건이지만 기판을 일반적인 유리 기판으로 바꿨어요. 유리 기판으로 바꾸면 유리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액적시 프린터 노즐로부터 분사가 되게 되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물 입자가 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베포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파티클 입자들이 이 이베포레이션이 일어나는 중간에 이 입자 내에서 일어나는 유동 때문에 이렇게 측면으로 입자들이 모서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이베포레이션이 끝나게 되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입자들이 이렇게 표면에만 패턴이 남게 됩니다. 가운데는 입자들이 거의 없고요. 이 측면에만 거의
2층 내지는 3층 정도에 해당하는 형태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를 저희가 커피잔에 남는 그 커피링 같다고 해서 커피링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나노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프린팅을 하고 실제로 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도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PDMS라는 물질 위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입자들을 등 간격으로 그대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입자를 이렇게 저희가 관찰을 해봤더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아래쪽에 1층, 2층, 3층, 4층, 한 5층, 6층, 7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움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커피링 구조입니다. 커피링은 이렇게 가장자리에만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똑같이 이렇게 뿌렸지만 사실은 둘 다 이미지 크기는 같은데 커피링 같은 구조는 이 기판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액젓이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크기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는 적층이 되고 가운데 부분에는 거의 입자들이 없고 또 바깥 부분에 이렇게 이런 형태의 단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한 5층 정도 쌓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원했던 거는 아주 플랫한 구조. 1층에 해당하는 모노레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의도였기 때문에 커피링과는 다르게 훨씬 더 평탄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입자들이 거의 한 층에 해당하는 구조로 어셈블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좀 더 응용해 보고 싶은 건 첫 번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른 연구 그룹에서도 이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이 플랫 구조를 좀 더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노 레이어 구조이지만 빛하고의 간섭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모노 레이어는 도움 구조랑은 다르게 뷰잉 앵글 디펜던트로 가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고요. 결국 우리가 찾은 응용 분야는 위조 방지 기술로 가자 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린터로 뿌리면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뿌리는 조건을 저희가 잘 잡으면 사실은 손쉽게 여러 구조를 동시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리카 파티클 같은 경우는 아주 적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 생산하는데 경제성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실리카 파티클을 써다가 이런 형태의 잉크를 만들었는데 잉크는 주로 물이랑 폼아마이드라고 하는 다른 솔벤트를 저희가 적절하게 섞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베포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보라색이 물입자고요. 녹색은 FA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분자라고 했을 때 이 분자들이 갖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 표면에 왔을 때 물 분자의 그 끓는 점이 더 낮기 때문에 물입자는 증발이 일어나지만 FA 입자는 더 높은 온도에서 증발이 되기 때문에 이 표면에서 FA 농도는 높아지고 FA는 물보다는 서피스 텐션이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드랍빛 안에서 다른 물성과 이베포레이션 레이스를 갖도록 저희가 이거를 조정을 한 거죠. 물성을.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서피스 텐션과 이베포레이션 되는 양을 조절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절을 했더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직경은 70 마이크론 정도의 이 단면을 저희가 잘 잘라보니까 입자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한 층으로 조립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만 뿌렸을 때는 이렇게 커피링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물이랑 FA 구조를 저희가 잘 섞게 되면 그리고 파티클의 농도를 잘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플랫한 모노레이어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메릴린 먼로 사진이다 그죠?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아주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였죠. 그래서 이런 모노레이어 이런 그 메릴린 먼로 사진을 일단은 저희가 흑백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전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술 주변을 봐보면 결국은 검은색 부분과 하얀색 부분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검은색 부분에 해당하는 데는 저희가 파티클을 픽셀 단위로 뿌리게 되고, 이렇게 회색 부분, 하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파티클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티클이 뿌려진 부분과 뿌려지지 않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마릴린 먼로라는 얼굴이 감추어지기도 하고, 조건을 잘 잡으면 이렇게 그림이 아주 화려하게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보는 각도를 바꿔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메릴린 먼로의 얼굴이 색상이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는 그런 연구 결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뿌릴 수 있는 기판은 저희가 여러 다양한 기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 조성은 똑같고요. 기판만 바꾸면 저희가 여러 기판에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글래스에다 뿌리게 되면 이렇게 모노레이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모노레이어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PDMS인데요. PDMS는 이게 도움 형태이기 때문에 도움이라는 거는 어디서 보더라도 구조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움 형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움 형태는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난반사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스펙트럼을 갖지 않고 모든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림이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사이언티픽 레포트에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나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그 글래스와 PDMS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갖는 기판 위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색상이 나오죠. 그래서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도움에 좀 더 가깝지만 이렇게 도움에 해당하는 이 높이가 조금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는 완전 모노레이어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낮은 형태의 2층, 3층에 해당하는 다단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도움이랑 다르게 저희가 아주 얇게 뿌렸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밝은 대낮에 보게 되면은 이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그대로 두고 아주 강한 빛을 비추면 이렇게 희미하게 색깔이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반사를 높이기 위해서 반대편에 검은색 형태의 백그라운드를 대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또 당연히 다른 성질을 띠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집 만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니스트라는 로고를 한번 프린팅을 해보았고요. 빛의 세기와 반대편에 해당하는 이 백그라운드를 조절함에 따라 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원할 때 조건을 바꾸면 색깔이 커벌트라고 하면은 이제 색깔이 감추어져 있는 거고요. 오벌트라고 하면은 색깔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숨김과 감춤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나노 구조로 만들어진 이것도 역시 구조색입니다. 저희가 염료를 쓴 게 아니라 나노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그 이론적인 스타디를 좀 꽤 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이제 옵틱스 쪽에 제가 잘 아는 그 송경준 박사님이 지금은 이제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 당시에 기계연구소에 계시던 송경준 박사님이랑 공동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모노 구조지만 이 모노 구조가 내는 빛의 간섭 현상으로 우리가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스포팅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하나 바꿔볼 수 있는 게 파티클을 제가 500나노짜리를 사용했다 그랬죠. 근데 500나노짜리가 아니라 더 작은 파티클을 쓰게 되면은 빛의 파장이 더 작은 거와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00나노를 썼을 때는 이렇게 붉은 빛에 해당하는 빛이랑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붉은 빛을 보게 되고요.
파장이 더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블루에 해당하는 쪽으로 스펙트럼이 약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뒷판의 성질, 프린팅 조건 다 바꿀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파티클 구조 크기를 바꾸게 되면 또 다른 색깔을 낼 수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형태의 숨김과 그리고 이렇게 감춤과 숨김과 드러남이 가능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좀 보여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조금 비싼 시약입니다. 이 비싼 시약이기 때문에 이 시약병에 이렇게 저희가 만든 이런 태그를 얇게 필름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했는데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다가 저희가 스마트폰에 있는 그 플래시 기능을 써가지고 이렇게 비추게 되면 더 강한 빛을 비췄기 때문에 유니스타라는 로고 색상이 보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5만 원짜리 지폐인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검은 형태로 있지만 마찬가지로 저희가 강한 빛을 비추게 되면 유니스트라는 로고가 보이게 됩니다.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도 얘가 사실은 신용카드에 들어가 있는 홀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홀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유니스트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나노 구조를 넣어봤고요. 이 빛을 강하게 비춤에 따라 가지고 색상이 나오고 저희도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위조 방조 기술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희는 색상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이렇게 쏘고 여기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빛을 쏘고 나올 때 이 스펙트럼이 결국은 이 나노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프린팅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스펙트럼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조금 프린팅하는 횟수를 줄이고 여기는 프린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촘촘하게 나노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빛이 반사될 때 그 반사광의 특성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빛을 이렇게 쏘아주는 부분과 탐지하는 부분을 이런 형태의 조그마한 디바이스에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저희가 화이트 LED로 빛을 쏘아주게 되고요. 오토 디텍터로 저희가 색깔을 감지하게 되면 이 신용카드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태그는 고유한 광학적인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RFID보다도 훨씬 더 고급 형태의 그 위조 방지 기술을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거고요.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빛을 쏘아주는 부분과 빛을 이렇게 탐지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르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펙트럼으로 아주 정밀한 위조 방지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 기술은 그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 저희 연구 결과를 보고 국내에 있는 한 업체가 기술 이전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양산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저도 지금 이거와 같은 공동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고 조만간 상품 형태로 나오기를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 연구 결과고요. 두 번째 이제 연구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이제 도움 구조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저희는 이제 이 도움 구조는 중국 그룹이 좀 연구를 좀 많이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도움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를 만들거나 이제 간판 형태의 어떤 신호를 보여줘야 되는 사인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중요했고요. 또 어디서 보더라도 똑같은 색상이 나오도록 하는 게 디스플레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제가 이렇게 모노레이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커피링 구조도 제가 보면 또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커피링 구조로 가지고 마찬가지로 위조 방지 기술을 개발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커피링 구조는 저희가 파티클의 농도를 조금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파티클의 그 넘버 덴시티 개수가 적으면 이런 도움 구조를 만들 때
제일 아래층이 1층 이상이고, 여기 보면 2층 이상이고, 다시 1층, 이런 식으로. 한 2단 정도가 이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파티클의 농도를 제가 많이 높이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6층, 7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계단 형태처럼 이렇게 커피링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로우 에스펙트 레이시오, 그러니까 이 반지름 분의 높이가 값이 작을 때, 그러니까 높이가 조금 낮은 커피링과 높이가 높은 커피링이 두 가지 종류의 커피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커피링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똑같이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로 저희가 이게 PDMS라고 하는 투명한 물질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일회용 소프트 컨택트 렌즈 만드는 물질이랑 똑같은 거고요.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MS라는 그 큐링 되기 전에, 경화되기 전에 이 물질을 저희가 만든 이 구조 위에 그대로 캐스팅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든 이렇게 포토닉 크리스탈 이 구조가 PDMS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물질에 감추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한 다음에 저희가 이 구조를 떼어내게 되면 저희가 사용했던 이 글래스 구조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되고요. 이 윗부분만 떼어내 가지고 이 필름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저희가 만든 투명한 PDM에서 구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유니스트라고 하는 로고가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밝은 이렇게 배경에다가 대면은, 사실은 여기 유니스트라는 로고는 있지만 여기 만든 포토닉 크리스탈 구조는 눈으로는 거의 식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제로 이제 만든 그 폴리머고요. 아주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쉽게 잘 힙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면은 이 패턴이 보이지 않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잘 늘어나기도 하고 트위스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위조 방지 필름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보시면 아무 구조도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굽히게 되면은, 이 굽히게 됐을 때 프린팅 된 면이 저희가 정면에서 봤을 때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다가 저희가 나노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굽히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이 보이고요.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굽히게 되면은 구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색상이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스펙트럼이 블루에서부터 이렇게 레드까지 천천히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모노레이어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노레이어 구조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PDMS에 이 패턴이 변사가 됐을 때 아주 강한 빛을 쐬면 살짝 보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굽히게 되면은 컬러풀한 사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얘를 반대편으로 굽히면 실제로 눈으로 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시각화를 위해서 아주 강한 빛을 쐬준 거고요. 도움 형태의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전혀 안 나오죠. PDMS에 이렇게 전사가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빛을 쏘더라도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모든 빛을 다 난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특정한 스펙트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렇게 커피링 구조입니다. 커피링 구조를 만들었더니 평소에는 어떻게 보면 돔 구조와 모노레이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커피링 구조를 만들었더니 평상시에 강한 빛을 쐬어도 전혀 안 보이고요. 이렇게 밴딩을 시키게 되면 모노레이어보다는 더 강한 컬러풀한 색상이 보이죠. 그리고 반대로 굽히게 되면은 아무런 색상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피링 구조는 PDMS로 전사가 됐을 때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모노레이어 구조는 그림에서 보시면 얇게 이렇게 보이고 반대로 희면은 그림처럼 보이고요. 도움 구조는 전혀 색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커피링 구조가 저희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커피링 구조는 저희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강하게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밴딩을 안쪽으로 시키면 이 커피링 구조가 더 잘 보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굽혔을 때만 보이니까 위조 방지 기술로는 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굽히면은 이 파티클의 격자가 더 가까워질 거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파티클 사이의 입자 간격이 더 늘어나서 빛과의 간섭을 일으키는 그 현상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측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빛의 스펙트럼을 조절하는 그 격자 무늬를 저희가 그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격자 무늬가 1차원 방향으로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는 이 구조가 이렇게 오게 되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간섭이 없겠죠. 그래서 격자 구도가 이렇게 수평으로 있을 때는 빛을 수직으로 전사를 해야지만 빛과 구조가 간섭이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 그레이팅 구조를 저희가 이렇게 격자 무늬로 만들게 되면 X축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와 Y축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둘 다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2차원 그레이팅 구조에 해당하는 커피링 구조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90도로 회전을 시키면 똑같은 구조인데도 빛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그죠? 근데 다시 본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빛과의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2D 구조는 1D 구조 형태로 저희가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면 빛을 이렇게 정면에서 쏘았을 때는 색상이 드러나지만 빛은 그대로 정면에서 쏘아주고 구조가 이렇게 90도 회전을 해가지고 빛과의 간섭을 없애게 되면 완전히 감추어지는 형태의 이런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은 이 1D와 2D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이 그레이팅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구조를 아이소트로픽하게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이렇게 응력을 주게 되면 이럴 때는 90도 회전을 해도 사실은 색깔이 둘 다 나오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만든 구조를 한 방향으로만 힘을 주게 되면은 한 방향의 구조, 1D 구조가 되고요. 이게 위아래로 사방에서 똑같은 응력을 주게 되면 이 나노 구조가 똑같이 X축, Y축 상관없이 빛과의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니스트 구조를 90도 회전을 하게 됐을 때 똑같은 색상이 나온다,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밴딩에 해당하는 1D 컴프레션이 아니라 XY 아이소트로픽한 컴프레션을 줬기 때문에 이런 실험 형태의 구조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장을 주게 되면요. 이럴 때는 패턴이 이렇게 안쪽으로 압축이 됐기 때문에 색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패턴이 바깥쪽에 있게 되면 패턴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빛과의 간섭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했을 때는 여기 똑같은 장치가 있지만 빛과의 간섭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조금 더 이제 아이디어를 해보면 저희가 이 똑같은 이런 필름의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패턴을 우리가 똑같이 한번 프린팅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 프린팅한 거를 전사시키고 뒤집어 가지고 또 다른 패턴을 전사시키고 그러면 이 디바이스는 왼쪽 표면과 오른쪽 표면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문양을 갖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밴딩을 시키면 패턴 A가 보이고요.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밴딩을 시키면 안쪽에 있는 패턴 B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패턴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유니스트 로고입니다. 가만히 두면 아무 세상도 안 보이고요. 안쪽으로 굽히냐, 바깥쪽으로 굽히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문양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밴딩은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이 쭉 잡아당겼을 때랑 같은 어떤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기계공학에 나오는 그 포화성 레이시오 때문에 안쪽으로는 압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필름을 이렇게 좌우로 잡아당겼을 때도 유니스트라는 로고가 나오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필름은 여러분들 그 감성 센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카페에 갔을 때 그 습도 조건이 쾌적하다, 아니면 아주 불쾌하다라는 걸 우리가 그 습도라는 정량적인 값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감성적으로 쾌적하거나 아주 좀 뭔가 좀 불쾌한 환경이거나 할 때에 따라 가지고 이런 다양한 패턴들을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위조 방지 기술로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포토닉 크리스탈 나노 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나노 입자를 이렇게 모노레이어로 어떻게 잘 프린팅 해가지고 만들 거냐, 아니면 커피링 구조로도 만들 거냐라고 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나노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런 형태로 가지고 우리가 위조 방지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증명을 좀 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저기 궁금하신 분들이 어떤 기술이 제일 중요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 전공은 기계공학 중에서도 유체역학이 제일 가깝고요. 유체역학 중에서도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체역학적인 요소와 또 열 전달적인 요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액적 하나의 크기가 대략 한 10 피코리터 정도가 됩니다. 피코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2성이다. 그죠? 그 여러분들 거기 볼펜 가지고 가장 작은 물방울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 물방울 하나가 대략 한 1 마이크로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펜 가지고 끝부분에 제일 작은 드랍을 하나 만들면 1 마이크로리터 정도가 되는데, 이 마이크로리터보다 1000배가 작으면 1 나노리터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또 100배, 그러니까 10만 배가 더 작은 이 10피코리터라고 하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드랍릿 안에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유체역학적인 요소와 열전달적인 요소가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이해하는 게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나노 패턴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약 50분 정도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 제가 질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커피링 구조의 경우는 친수성이 아닌 물체에서 직접 프린팅이 불가능해서 잘라서 붙이는 것 같은데, 그 경우 공정과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아닌지, 그리고 직접 프린팅이 아닐 경우 위 변조의 불리한 구조가 아닌지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에 그 잘라서 붙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조금 파악이 좀 안 되는데요. 사실은 커피링 구조든 도움 구조든 사실 프린팅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판의 친수성과 소수성 성질을 저희가 케미컬리 좀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투명하지만 다른 친수성, 소수성을 갖는 여러 필름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맞는 그 접촉각을 갖는 필름에다가 뿌리기만 하면 사실은 커피링 구조는 저희가 조금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커피링 구조는 드랍릿을 한번 뿌리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다가 저희가 필름으로 이렇게 PDMS라고 했던 걸로 한 번 더 전사를 시키는 공정인데, 이 전사 공정은 제가 요즘 그 롤 투롤 공정을 쓰게 되면 그냥 이렇게 롤러 형태로 바로
전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그 실험실에서 사용한 프린터인데 일반적인 뭐 디지털 프린터 같은 경우도 잉크만 바꿔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노 구조의 물리적 안정성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바인딩을 위한 강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보호막을 하는 것인지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기술을 저희가 그 기술 이전을 했는데 기술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표면에 저희가 나노 구조를 그냥 뿌려둔 형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문질렀을 때 사실은 문질러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제가 그 기술 이전을 해간 업체와 산학 연구를 좀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 위에 쉽게 말씀드리면 보호막 필름을 한 층 더 올려가지고 나노 구조의 특성은 그대로 남겨두고 손이나 손으로 문지르거나 진문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코팅제를 하나 더 올리는 것으로 과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나노 구조의 크기별로 패턴화를 하면 그레이팅 소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인데, 예, 저희가 지금 뿌린 거는 말씀드린 대로 노즐이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즐로 뿌렸을 때 나오는 드랍릿이 아주 유니폼하게 한 구조로 만들어지는데, 노즐을 두 개, 세 개를 쓰거나 아니면 힙하는 그대로 두고 A 프린터로 한번 뿌리고요. 두 번째 B 프린터로 다른 조건으로 뿌리게 되면 한 기판 위에 다른 나노 구조를 크기별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프린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교수님께서 발표 초반에 위조 방지 기술 적용 사례를 몇 가지 보여주셨는데요. 혹시 현재 교수님 또는 연구실에서 위조 방지 기술 관련해서 혹시 연구하시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기술 개발한 거가 지금까지 제가 오늘 발표드린 거는 사실은 뭐 기술 이전도 다 되고 그 특허 등록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공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네. 예. 그 이후로도 그 제가 기술 이전에 갔던 기업체와 산학 연구도 했고 올해는 정부에서 여기 기술 사업화 장려하는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제를 저랑 기업체가 또 공동으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그 과제가 올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와 제가 또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기업체가 주관이고요. 제가 그 기업체를 보조해주는 형태의 구조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이제 색깔을 내고 위조 방지가 가능하다라는 기초 연구와 실험 검증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양산으로 가기 전에 필요한 기술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인데 양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질문자 분들께서 해주셨던 그런 지적들처럼 또 여러 가지 보호막이라든지 양산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로 프린터 가지고 이런 나노 구조를 만드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프린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리얼로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드랍립 한 방울씩을. 이게 그 양산은 가능은 하지만 스루풋이 조금 생산량이 조금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이렇게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빛을 쏘아가지고 필름 위에 똑같은 나노 구조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사 공정을 쓰게 되면 이 프린터 공정보다는 시간은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나노 구조를 만드는 그 메커니즘은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제가 그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 기술도 완성이 되면 똑같이 그 위조 방지 쪽 그 업체로 기술 이전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지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규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나노 패턴의 사이즈당 프린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인데요.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요. 이건 예전에 그 기술 이전 해갈 때 그 회사에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주 작은 비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실리카 나노파티클을 요즘 아주 대량으로 쉽게 생산하기 때문에 실리카 파티클이 저가고요. 실리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솔벤터가 물과 폼 아마이드 두 개이기 때문에 조성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도 장점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필름 같은 것들은 요즘 다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기술이 나갈 때 이 가격 경쟁력 쪽으로 많이 타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에서 지금 필름 생산하는 그 공정에 제가 만든 이 기술을 중간에 집어넣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제가 정량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고 그냥 정성적으로 보면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및 답변 감사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저희가 지금 메리 웨비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또 아주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주제도 발표해 주시고 또 참석자분들도 이렇게 호응해 주셔가지고 네, 이번 메리 웨비나 굉장히 유익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메리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지난번이랑은 또 많이 좀 다른 주제로 오늘은 위조 방지 기술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그 기계공학과에 있는 이제 교수로서 결국은 기계공학에서 저희가 아주 펀더멘탈로 배우는 유체역학 그리고 열전달, 뭐 열공학 이런 형태가 이런 기술 개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여기 대부분이 기계공학 전공하시는 분일 텐데 그냥 전공 공부가 우리 실생활에 아주 유익한 아주 좋은 학문이니까 하여튼 본인 하시는 그 공부에 좀 자긍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채팅상에 제 1회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놨는데 혹시라도 뭐 저희 연구실에 관심이 있거나 연구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질문과 경청해 주신 모든 그 오디언스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